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원기둥입니다. 미국 증시가 바닥권에서 지금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국내 시장도 수급이 조금 흔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국의 나스닥을 보시면 어제 3.4%나 급등을 했고 오늘 현재 보면 2.3% 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급등을 하면서 여기 20일 이동평균선을 오늘 넘어서는 모습이죠. 그동안 8월 25일 날, 예, 못 넘어서고 나서 지금 거의 그 2개월 가까이, 1개월 반 이상 동안 10개월 이동평균선을 못 넘어서다가 오늘 갭상승으로 좀 떠고 가고 있고요. S&P 500도 마찬가지로 오늘 지금 2%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을 뛰어넘어서 버렸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금 2.4%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21선을 못 넘고 있습니다.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나스닥이나 S&P 500 대비해서는 조금 약한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증시가 어제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내 증시도 괜찮았습니다. 코스닥은 0.21% 급등을 하면서 20일 이동평균선에 지금 헤딩한 모습이 넘어서진 못했지만,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1.36% 강하게 상승하면서 1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섰습니다. 이 지수의 모습들이 바닥권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 보면 지금 수급이 점점 개선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오늘 이렇게 지금 지수가 이렇게 상승하면서 대부분의 종목들도 좀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던 이 조선주가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조선주를 지금 이렇게 조정이 보일 때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계속 보유를 해야 되는지, 추가 구매를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 먼저 10월 10일 날 최근에 나온 이 조선 업황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크게 요약을 하면요. 3분기는 지금 조선업의 적자를 탈피할 수 있는 시작이다. 그동안 계속 적자를 보이다가 이제는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3분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내후년까지 보면 이 ROE, 이 자기자본 이익률이 마이너스에서 이제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흑자가 되면서 이제 플러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적정 유동성이 지금 해소되고 있는 모습이고, 이 업황이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 게 뭐냐면 1-2년간 향후 1-2년간 국내 조선사의 유조선, 기름을 실은 배죠. 유조선의 수주풀이 최대 61척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1척에 대한 수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1-2년간. 그래서 지금 업황 개선 기대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조선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방 우려는 지금 점점 더 사라질 것이다 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큰 요약 보름이고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현재 3분기부터는 이제 건조 성과가 상승이다. 성과가 상승되는 건 뭐예요? 매출이 높아지는 거죠. 한 척의 가격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판 가격이 하락해요. 후판 가격이 원가죠. 매출은 높아지고 원가가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수익성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충당금 우려가 해소되면서 이제 3분기부터 조선업체들의 영업이익이 지금 흑자 전환될 수도 있다 라는 걸 좀 설명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1-2년간 지금 유조선의 지금 78척 중에서 국내 조선소의 수주풀이 한 최대 61척으로 최정됐다. 78척 중에서 61척을 빼면은 17척 정도 되겠죠. 17척은 아마도 중국 같은 그냥 다른 국가들에서 수주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건조 성과가 상승한다 그랬죠. 조선 배를 한 척을 수주를 했을 때 가격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수주 성과가
2011년 1분기부터 2019년 1분기까지는 좀 하락하는 움직임입니다. 그러다가 2019년 1분기를 지점으로 이제 반등을 하면서 여기 구간에서 눌림목 나오면서 이제 조선 성과가 어때요? 다시 이제 턴 어라운드 되고 있는 느낌이죠. 그동안 계속 하락하는 흐름이었다가 이제는 고점을 높여가면서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라는 거고, 후판 가격도 최근에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 수익성이 점점 더 개선될 수 있는 구간이다. 본격적으로 지금 턴 어라운드의 초입 구간이라는 거예요. 초입 구간. 자,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고, 흑자가 이제 흑자의 규모가 점점 더 늘어갈 수 있는 이 초입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제 초입.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국내 조선소 수주액 및 수주 목표 달성률입니다. 국내 조선 5개사인데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수주 목표를 지금 133%나 달성. 초과 달성했었죠. 올해 목표 대비 초과 달성. 현대사무중공업은 무려 175%나 초과 달성. 현대위프조선도 106% 초과 달성했죠.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도 102% 초과 달성. 삼성중공업만 89.5%로 아직은 목표 대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죠. 하지만 이제 다른 4개의 조선사들 보면 올해 이렇게 조선업황이 좋아지는지 알 수가 있고요. 국내 조선사의 수주 잔고를 보시면 현대중공업이 지금 33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얼마냐면 47조예요. 47조. 수주 잔고가 47조. 현대중공업. 그리고 이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지금 대략적으로 40조 전후입니다. 다음에 현대사무중공업, 현대미포. 수주 잔고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다는 거고, 앞으로 향후 3년간의 일감을 다 확보했다 그랬죠? 3년간의 일감이 지금 여기 나오는 겁니다. 이 수주 잔고에. 그리고 지금 유조선이라든가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이런 우임들이 급증하면서 지금 탱커 발주량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운임이 급등하면서 그 다음에 신조선가도 상승했다. 요게 이제 조선업황을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이 유조선에 대해서 이 발주 수요를 선행하는 지표인 이 VLCC 운임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2020년 9월 대비해서 저점 대비해서 지금 거의 200% 가까이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석유화학 제품선 발주 수요를 선행하는 지금 프로덕 캐리어 이 운임은 지금 2021년 7월 저점 대비 무려 1337%라는 상승. 이런 운임들이 상승하면 어떻게 됐어요? 더 상승하기 전에 선주들이 계속해서 발주를 더 빨리 내겠죠. 네. 가만히 있으면 이 운임료가 계속 올라가니까 빨리 배를 받아서 운임료가 더 올라가기 전부터 나서 지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운임료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 설령 배 연령입니다. 인도되고 나서 배 연령인데 배 연령이 지금 20년 이상의 노후 선대 비중이 지금 2022년 초 선봉량 대비 11%. 자, 노후된 배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은 교체 수요가 있겠죠. 배는 보통 한 20년 정도 하고 해요. 10년이 지나면 이제 새로운 배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수요가 지금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신규 추가 발주들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지금 2023년 내년 이후에 10%대의 폐선율을 가정하면 지금 VLCC 운임 연평균 한 19.3까지 지금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운임이 상승한다는 것은 당연히 조선업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분가라든가. 그래서 보시면 이 지금
선봉량 대비 노후선대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유조선 발주량, 유조선 운임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요. 유조선 운임이 이렇게 증가를 하니까 보시면 이 발주량도 같이 증가를 하고 있죠. 운임이 늘어남수록 발주량은 점점 증가하는 그런 구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우리나라의 이 최대 경쟁사 중국이죠. 중국 때문에 우리나라의 조선업이 조금 수주를 좀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그거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력 경쟁사인 중국 조선사의 유조선 수주 요력에 불과하고 지금 한국 조선사의 유조선 수주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지금 증권사 리포트고요. 한국이 수주하게 될 이 VLCC 성과가 기대되는 점은 뭐냐면 중국의 성과도 급등했어요.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더 성과가 더 높죠. 보통 우리나라 조선소가 중국 대비해서 한 5에서 10% 정도 더 프리미엄을 받는데 왜 프리미엄 받아요? 그럼 기술력이 뛰어나다. 물론 중국의 이런 건조 기술도 많이 올라왔지만 우리나라가 그래도 여전히 기술력은 좀 뛰어나서 프리미엄을 더 받다. 그러니까 중국의 수주 성과가 급등을 하게 됐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수주 성과도 급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조선업에 대해서 이런 호재죠. 이 LNG 선이 지금 공급 부족 상황입니다. LNG 선이 왜 이렇게 발주를 많이 하고 있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면서 유럽의 에너지 지금 불안감이 지금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 러시아에서 받는 천연가스, 노드 스트림 통해 가지고 받는 이런 천연가스들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이나 그다음에 카타르 같은데 LNG가 많은 그런 나라에서 이런 배를 이용해 가지고 운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유럽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LNG 선이 지금 부족하다. 공급 수급 상황에서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부족해요. 그러면 당연히 LNG 선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지금 최악의 시황을 지나서 턴 어라운드 탱커, 아시죠? 유조선이라든가 석유화학 제품을 운반하는 이 탱커가 지금 상승세를 지금 전환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지금 그 조선 업황의 지금 호재고요. 반대로 이 신조선가의 하향 전환을 이끌 리스크로 지금 컨테이너선과 벌크선인데 이게 그 작년과 재작년에 많이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많이 발주가 돼가지고 그동안 수요가 또 줄어들 수 있다. 그게 이제 신조선가를 끌어내릴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리스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조선소 같은 경우는 이미 3년 정도의 일감을 확보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수익성이 낮은 그런 배, 조선에 대해서는 수주를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수익성이 좋은 이런 건에 대해서만 수주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유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미 그 정도의 일감을 확보한 상태라서 그렇겠죠. 보시면 실제 신조선가 종합지수를 보시면 작년만 하더라도 153.6이었는데요. 지금은 올해는 지금 162 예상을 하고 있고 이거는 지금 $1 정도 돼요. 그래서 그 탱커 이 지수도 보면은 지금 191에서 지금 208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벌크선도 162, 가스, LNG선 이것도 157에서 지금 184, 그 다음에 드라이 카고 인덱스도 지금 100에서 181. 보시면 이런 신조선가 가격이 올해도 또 내년에도 계속 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거고요. 지금 이런 중국의 조선사에서 이제 수주 여력이 있죠. 여력을 감안해도 신 컨테이너 선에
신조선가 폭락에 대한 우려는 좀 제한적이다. 자, 여기 보시면 벌크선을 주력으로 하는 조선소들이 잔여 슬롯을 시장의 컨테이너선과 탱커 수요분만으로 모두 채워도 우리나라의 조선소의 신규 부족하다. 중국이 수주를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수주할 수 있는 양이 충분하다라는 거죠. 크게 우려가 되지 않는다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런 증권사 리포트를 감안했을 때 조선업황은 악재보다는 호재가 더 많다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업황이 좀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본격적으로 턴 어라운드를 하고 있다 하는 거고.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제 조선주에 관련된 종목들을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중공업입니다. 네, 현대중공업 모두가 다 아는 회사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4월 달에 고점을 찍고 계속 지금 박스권의 움직임입니다. 박스권 하단은 11만원 정도 되고 박스권 상단은 15만원 정도 돼요. 지루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현대중공업의 실적 전망치를 보시면요. 작년에 8천억 정도 영업 적자였어요. 자, 그리고 올해는 지금 2,500억대로 적자 규모가 대폭 축소가 됩니다. 자, 이제는 내년부터입니다. 내년에 영업이익이 흑자 내년되면서 지금 내년에 영업이익 전망치가 거의 5천억 가까이 예상을 하고 내후년에는 거의 9천억 가까이 예상하고 보시면 이제 내년부터 지금 본격적인 턴 어라운드가 된다는 거고 분기 전망치도 보시면 2021년 12월부터 계속 적자였어요. 3분기 연속 적자였는데 올해 3분기는 지금 흑자 전환 예상이 되고 자, 그 다음에 4분기,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에는 지금 흑자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날 수 있다. 급증한다는 거죠. 때문에 이제 지금 이 현대중공업의 실적 턴어라운드 규모를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런 구간이면 충분히 매수에 가담할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고점 대비 지금 29% 정도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는 뭐 하락 우려로 인해서 도망갈 그런 상황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신규 매수라든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제가 봤을 때 좋은 구간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미포조선도 지금 8월 25일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마이너스 16% 빠졌어요. 지금의 현대미포조선도 보면 어때요? 지금 박스권의 흐름이죠. 고점은 거의 9만 7천원 정도. 그 다음에 고점은 1만 5천원 정도 됩니다. 아직 안 빠지고 있어요. 그냥 박스권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현대미포조선도 실적이 분기 실적으로 보시면 3분기 연속 적자였어요. 적자였다가 지금 올해 3분기는 이제 흑자 전환되고 올해 4분기는 또 영업이익이 또 급증. 내년 1분기에 또 영업이익 급증.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박스권의 흐름을 벗어나면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예요. 전망치. 그리고 하이로 코리아도 지금 고점 대비 26% 빠졌는데 전망치를 보시면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지금 230 내년에는 100억이 늘어나고요. 내후년도 거의 100억 정도가 늘어납니다. 영업이익이 계속 고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광은 고점 대비 지금 15%, 26% 정도 빠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내려올 만큼 내려온 상황이라고 보고 이제 추세적으로도 보면 거의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 라고 좀 보이고 있고요. 지금 태광의 차트를 보시면 8월 10일 날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이 구간에서. 주가가 지금 여기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보시면 이런 기술적인 분석으로 보면 거의 이 구간까지 내려올 만큼 내려온 상황이고요. 최근에 조정을 했지만 거래량이 별로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량은 계속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거죠. 이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많이 빠질 때도 덜 빠졌던 그런
업종이었죠. 최저 2방원은 여기에 좀 묶여가지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는데 반대로 낙폭 가대주가 올라가고 그동안 덜 빠졌던 이 조선주가 좀 빠지고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빠진 만큼 빠졌다고 보는 거고, 태광도 실적을 한번 보시면요. 작년에 135억 영업이익인데 올해 지금 367억을 예상하고 367억. 그러면 영업이익이 거의 2배 이상 급증이죠. 네? 그리고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또 200억 정도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내후년에도 또 영업이익이 200억.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급증, 고성장합니다. 주가 이 정도 수준이면 제가 봤을 때는 신규 매수라든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충분히 좋은 위치라고 보이고, 형광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광과 비슷하게 이 종목도 신규 매수라든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제가 봤을 때 좋은 위치라고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한국카본 많이 빠져서 이제 올라올 위치고, 해진중공업, HSD 엔진, 동성화인텍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8월 25일부터 조정할 만큼 조정을 했다 라는 부분이고, 이제는 반등 나올 구간이다 라는 구간이고요.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이 조선주는 지금 이 10년 만에 지금 사이클이 왔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로 LNG선 가가 상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노후화된 대가 많다는 거. 10년 이상 대가 많다. 교체 수요가 이제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탱커에 대한 발주가 이제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업황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 실적이 급증한다는 점,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조선주는 지금 포기해야 될 구간이 아니라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조선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